시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자, 코스피가 지난주에 QE3 등 호재가 만발하면서 2,000선을 단숨에 회복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러나 외국인은 사줬어도 투신권의 팔자 때문에 조금은 숨을 고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종가상 2,000은 지켜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기계, 화학, 은행주의 모습이 좋았던 반면에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라 할 수 있는 게임과 통신업종은 부진해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문재인 후보가 대권 주자로 확정이 되면서 관련한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주목을 끌었었는데요. 대선 테마 주요 종목 종가까지 먼저 시황센터 가서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 금요일 급등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2,000선 줄다리기를 했는데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소폭 하락세로 장을 출발한 지수는 장중에 상승 반전하면서 201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도세에 오늘장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26% 하락한 2002선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는데요. 기관을 통해서는 3천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7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외국인 통해서 4,200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개인 매수세에 소폭 오름세로 장을 시작했던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하락 반전하면서 오늘장 약보합권의 흐름을 유지했는데요. 막판에 반짝 반등을 시도했지만 좀 실패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03% 하락한 519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개인을 통해서는 484억 원의 순매수 기록됐지만 오늘 기관을 통해서 558억 원의 순매도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주춤하고 예상보다 강력한 QE3 도입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이틀째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이 연저점을 앞두고 경계심이 보이면서 달러 매도가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원 20전 하락한 1,116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낙폭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오늘장 1.57% 하락 마감했고요. 131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 0.81% 상승했고요. 기아차는 0.39% 반등에 성공하면서 76,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35% 상승했고요. 신한지주 오늘장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 1.02% 하락하면서 96,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전력은 강보합권에서 24,9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36% 낙폭을 키우고 28,9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2.19%, CJ오쇼핑은 1.32% 하락 마감했는데요. 반면에 파라다이스가 4% 가까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17,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서울반도체와 안랩도 2%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CJENM 강보합권에서 30,0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젠백스도 1.58%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SM이 2.48% 밀려나면서 55,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브로드밴드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3,56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깊은 낙폭을 이어왔던 조선주들이 QE3 시행 선언에 힘입어서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현대중공업 1.35% 상승 마감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강보합권에서 STX조선해양은 2.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중공업 장중에 하락 반전하면서 0.64% 하락했고요. 38,7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계주가 업황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기계주 살펴보시면 오늘장 두산인프라코어는 기계주 말고요. 저희 정유화학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유화학주가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LG화학이 1.84% 상승했고요. 33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호남석유 2.71%, 금호석유 4.6% 강세를 보였고요. 하나케미칼이 0.45% 상승하면서 22,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계주가 업황 회복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계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두산중공업 2.62% 강세를 보이면서 62,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1.81% 상승했고요. 두산엔진이 2.34%, S&T중공업은 3.82% 상승하면서 13,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금융주가 22일 무제한 국채 매입 소식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상승, 그리고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시행 등 대외 요건이 개선되면서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융주 살펴보시면 신한지주가 3.2% 강세를 보이면서 38,6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KB금융도 1.73% 상승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주당 1,100원씩 상승했고요. 기업은행이 3.24%, BS금융지주도 3.69% 강세를 보이면서 12,6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아이폰 5 출시 소식에도 통신주들의 주가들은 좀 잠잠했는데요. 오늘장 기관의 매물 부담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SK텔레콤 3%대 낙폭을 띄우면서 14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KT가 2.34%, LG유플러스는 1.43% 밀려나면서 7,58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고문이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대선 정책 키워드 중에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종목들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사람인 HR과 에스코넥 그리고 다우데이터가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바른손이 1.98% 그리고 우리들 생명과학도 4%대로 상승하면서 2,9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가 북상하면서 손해보험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태풍 피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심이 좀 약화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삼성화재가 3.54% 하락했고요. LIG 손해보험이 4.27%, 한화손해보험은 3.8% 좀 낙폭을 띄웠습니다. 반면에 수혜주로 부각되는 자연과 환경 4.79% 오르면서 6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인선 END도 2%대로 오르면서 2,92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막 시작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약간 눌렸지만 2,000을 지켰는데요. 주간 증시 전망, 오늘은 하나투자증권 최석원 센터장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유럽에 이어서 미국의 Q3까지 각종 호재가 만발했었죠. 2,000 회복하고는 약간 눌렸는데 이번 주 시장 전망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지 2,050은 이번 주에 넘어갈까요? 기본적으로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숨고르기가 예상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때 환매할 수요들이 많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기간 조정이라는 형태를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더라도 조정의 폭이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 추세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이전에 유동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을 때도 짧게는 3개월 또 길게는 한 6개월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1, 2개월 정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종으로는 2050까지 단번에 가기보다는 1980, 2030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기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번 유동성 랠리는 4분기 중에 국내 코스피를 한 2100 정도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는 힘이 정책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짧게 얕게 조정받겠지만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2,100포인트는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외국인들 수급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금요일에 1조 거의 한 3천억 가까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5천억 이상을 샀네요, 현물에서요. 네네. 미국계 쪽에서 돈을 좀 투입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왔었는데 이번 조치와 같은 유동성 랠리 때마다 특히 단기 자금 형태의 외국인 자금들이 이머징 주식시장,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 크게 관심을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유동성 조치가 발표가 되면 그런 것들은 글로벌 통화, 특히 이제 주요 통화들인 달러화의 약세를 이끌어내고 그 달러화가 약세가 되는 가운데에서 기초 수지가 흑자가 되는
이제 우량한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진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초 수지가 꾸준하게 흑자가 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원화의 강세도 같이 고발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주식 쪽에서 실적 이외에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랠리가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투자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워낙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이렇게 대형 호재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결과도 전부 좋았고요. 이제 뭐 기대할 언덕이 별로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이번 주 그래도 봐야 될 변수가 있다면요. 예, 뭐 기본적으로 재료 다 등장한 셈이라는 말씀도 맞고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가 될 것도 뭐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QE1, 2, 또 LTRO 등의 이제 유동성 대책들을 보면 발표 이후에 조정은 일시적이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책 효과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긴 해도 이게 정말로 실물 경제에 좋은 어떤 효과를 내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에 동참을 하지 못할 때 리스크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는 투자자들보다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면서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유동성 조치들이 실제로 어떻게 익스큐션을 하는지,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가 좀 올랐는데 금리가 오른다는 점이 과연 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지, 또 유가의 상승이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유가 안정과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이점들을 해치지 않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은 글로벌리 지금 한 축의 수요가 굉장히 특히 유럽 쪽 수요가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물가의 어떤 상승 없이 유동성 효과들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특별히 이번 주 일정 가운데 20일 날 중국의 PMI 지표를 좀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역시 50을 하회하리라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중국 쪽에 부양책 나올 가능성은 점점 더 엷어진다고 보세요. 중국 쪽에 정책이 나올 가능성 오히려 좀 이제 커지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네. 중국 정부가 그 정치 강도를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고성장으로부터 좀 탈피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고성장이긴 하지만 6, 7%의 성장대로 점점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중국 정부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 그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해왔을 때는 수출에 의존했는데 수출 의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수 소비 쪽은 사실 아직 중산층의 부족과 같은 현상들 때문에 빠르고 크게 나타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과열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경착륙은 당연히 없을 거로 생각을 하지만 반면에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높은 성장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 정도의 경기 부양만 기다리는 것이 좋겠군요. 네네. 예. 자, 유동성 랠리의 뭐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무엇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국이 유동성을 풀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경기 민감주를 잘 보자 추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도 사실은 너무 다양해서요. 이번 주 관심 업종이 있으시다면 좀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희는 뭐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강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번에 유동성 조치들이 경기 부양을 위한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이게 경기 회복에 정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냐 부분은 아직도 이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그보다 좀 더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지난주 말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유동성 랠리 이제 초기에 나타나는 그 주가 맞추기죠. 옛날에 이제 말하자면 그 저평가돼 있고 밸류가 싸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외받던 종목들에서 일시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제 증권이라든지 건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과도하게 언더밸류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되돌아오면서 나타나는 상승폭이 사실은 경기 민감주나 이런 쪽보다 더 크게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을 좀 단기적으로는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변동성이 커진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빠르게 이익 실현을 해나가야 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특별히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가 갈까요? 사실상 뭐 트라이카도 한번 갔었고 오늘은 또 기계도 많이 오르고 증권에서 은행도 한번 크게 갔었고요. 네네.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됐던 종목들의 장인데 네. 아직도 증권이나 건설, 화학, 그다음 말씀하신 기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적정한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현재의 가치가 많이 괴리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면 자동차라든지 IT 같은 쪽이 다시 또 주도주의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지금의 단계는 그거를 확인하기 전까지 심하게 언더밸류 돼 있고 또 이 낙폭이 과대했던 뭐 이런 종목들로 집중된다고 보면 여전히 이번 주도 증권, 건설, 화학, 또 산업재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미 정리하신 우리 개인분들도 누가 뭐래도 나는 2천에서 판다 하고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 팔지 말고 돈의 힘, 유동성 장이니까 믿고 좀 사면 되나요? 이번 주 종합적인 개인분들을 위한 팁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단기 조정이 좀 이루어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 자체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관심을 안 갖고 또 환매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집중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IT라든지 자동차 같은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견조했기 때문에 낙폭과대주에 비해서 상대적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우량한 그 IT나 자동차 주식을 보유하고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유하면 전반적으로 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세에 빠르게 동참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차로 호흡을 길게 가져가거나 어쨌거나 주식을 조금 사보자라는 큰 관점에서는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최석원 센터장님의 주간 증시 전망과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전체적인 수급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Q3 이후 외국인은 달라졌네요. 네, 오늘 확실히 많이 샀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5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단순히 뭐 5천억을 샀다는 것보다는요, 선물에서는 5,400계약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5천억 샀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신권이 한 3천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연기금은 다시 한번 이제 매수 기조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이 5천억에서는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많지 않았다는 게 좀 아주 바람직한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모두 순매도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수급은요. 프로그램 매도 우위의 흐름들이 나타났었지만 그 속에서 외국인들은 5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했다. 선물에서 매도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종목별로 확실히 매수 기조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오늘 좀 차별화되는 종목 업종과 그리고 동반적으로 기관과 매수한 업종들이 있는데요. 일단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기관은 매도 흐름을 보였지만은 연기금에서는 오늘 좀 외국인과 같은 흐름의 매수세를 보였고요.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 좀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매수했지만은 그래도 투신권에서는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했고요. 이 철강금속도 이 화학과 마찬가지로 두 이제 소재주로 불려지는데요.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의 흐름들 속에서 좀 전망이 서로서로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마다 좀 특징이 좀 달라지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아직은 동반적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전자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투신권에서는 더 많은 매도 물량을 내놓았고요. 연기금은 계속해서 외국인과 흐름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 연기금은 계속 매수의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매수가 강화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종목들과 업종을 비교해 본다면 거의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의
흐름과 외국인 흐름, 특히 연기금 흐름을 잘 보신다면 이번 장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키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송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세와 역시 연기금 매수세가 나타났고요. 나머지는 기관들 대부분 매도가 나타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계속해서 오늘 이슈와 함께 등락을 보인 특징주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대우증권 상한가 같다 얘기 나눴던 금요일도 생각이 나지만 오늘은 은행주가 또 많이 올랐다면서요. 예, 은행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다른 이제 금융주, 증권주가 지난주에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난주에 많이 오르지 못한 증권주들 중에서도 오른 종목은 있습니다.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런 증권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반면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의 상승폭이 좀 작았던 종목 위주로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장 특징주로는 이 BS 금융지주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도 한 4%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도 3% 이상 또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튼 이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어떤 그 증시의 흐름을 본다면 소재와 그리고 금융주들이 대거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융주들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좀 이뤄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에 따라서 좀 안정화. 최근에 국내 국가 신용등급 또한 상당히 좀 올라간 점을 본다면 은행중이 좀 중기적인 이 펀더멘탈의 어떤 가치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다른 그 은행주 중에서 보다 BS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좀 금융지주 회사로서의 전환이 좀 굉장히 빨랐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BS 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또 증권사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좀 가벼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LG전자를 오늘도 특징주로 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서요. 다시 한번 넣었는데요. 일단 LG전자의 흐름은요. 일단 주가가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지만 일단 펀더멘탈 자체가 상당히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갤럭시3가 20만 대 이상 급격히 많이 팔려 나갔지만은 이 내용들을 보면은 93일짜리 약정이 대부분이거든요. 즉 3달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어느 쪽이든 이전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뭐 회장님 폰이라 불려지는 지금 LG전자의 옵티머스 G 같은 경우에도 이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최강의 어떤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고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점. 중동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뭐 옵티머스 SDLT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인 시판이 되어서 이런 어떤 그간의 LG전자를 바라보던 일단 스마트폰에서 실패한 어떤 케이스였다면 지금은 이제부터는 이제 부활의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시장이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세적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로는요, 이 사람인 HR을 꼽아봤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대선 테마주와 관련해서요, 사람을 찾지 말고 정책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요, 좀 전혀 이 안을 놓고요 빼고서는 어떠한 정책도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자리 관련해서 누구가 나오든지 문재인 씨가 나오든지 안철수 씨가 나오든지 박근혜 씨가 나오든지 이거는 우리가 풀어야 될 큰 숙제거든요. 이런 숙제 속에서 오늘 사람인 HR, 에스코넥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취업 관련 포털 사이트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상한가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갭상승이 나왔고요. 상한가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이 일자리 테마가 또 새로운 정책 테마로 좀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상당히 좀 많은 매수를 끌어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맥보다는 정치 관련해서 테마를 보자 했는데 사람인 HR 상한가 그리고 LG전자 무난히 7만 한 5천 원, 7천 원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두 가지 예측 모두 다 정확히 맞추셨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분석에 또한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제조업 지표가 쏟아지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밤 미국의 또 하나의 제조업 지표가 공개가 될 모양인데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미리 짜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하나투자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영준 과장님과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해답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내일장 주식 살까요? 내일장 시장 변수, 내일장 종목 기준법, 내일장 어떤 종목을 살까요? 이렇게 네 가지 질문 미리 드렸더니 최영준 과장님은 개별 종목 위주로 차별 접근 얘기하셨고 김선윤 대표님은 유동성 랠리 나올 수 있다. 기대하니까 홀딩하자 하셨습니다. 최영준 과장님은 해외 지표를 아무래도 좀 변수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김선윤 대표님은요. 2050포인트를 잘 보자라는 관점이십니다. 매물대가 신경 쓰이시는 것 같아요. 최영준 과장님은 연기금이 사는 종목 가운데 삼성 테크윈을, 김선윤 대표님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중국의 일조 위안 투자를 좀 어떤 종목을 고르는 기준으로 삼으셨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한 얘기를 하실 모양입니다. 자, 하나하나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최영준 과장님, 주식 내일 살까요? 하니까 2000포인트 위에서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차별 접근하자. 예, 아무래도 그동안에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부담이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50선을 벽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올라가기까지 좀 진폭을 겪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한 달 동안 흐름을 보게 되면 2050을 바로 찍고 올라가기보다는 한 1900선 중후반대에서 2000선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종목 간에 좀 차로 장세가 연출이 될 거라 보고 있는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 Q3 실시 그리고 S&P 한국 신용등급 이후에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전 업종들이 다 상승한 흐름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 흐름 보게 되면 낙폭이 과대했던 조선건설, 증권 관련 업종으로 올라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개발주들 그리고 상사 관련 이런 한 차례 큰 폭으로 올랐다가 결국은 낙폭을 누리면서 끝났고요. 반대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관련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마이너스 코인에서 플러스로 다시 돌아서면서 특히 매수세가 조금 장중에도 바뀌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장중에도 그런 흐름들이 계속 연출이 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이 크지 않다고 하게 되면 홀딩 과정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유동성 장세를 감안하면 실적 관련주들이 조금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적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대형주 샀는데 뭐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났고 지수는 2천인데 어떻게 할까? 그런 분들은 홀딩 하시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신규로는 실적 호전주, 이따가 아마 얘기를 더 해주실 것 같습니다. 김선윤 대표님은 유동성 랠리 기대하면서 역시 주식 홀딩. 예,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하게 예. 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난주에 사신 분들은 아마 코스피 지수로만 따졌을 때 한 4% 정도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일단은 매월 400억 달러씩 일단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또 차익 실현 문제가 또 있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 하시는데, 만약에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050포인트까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당연히 일단은 시장 영향에 따른 분석 때문인데,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외국인이 시장에서 일단 프로그램상으로 매도가 나왔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물량을, 기관들의 물량을 다 빼먹었어요. 일단 외국인들 물량 자체가 그 전부터 나왔던 물량 자체를 다 흡수해주면서 추가로 매입이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단 상황을 지켜보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막 속보가 나왔는데 안철수 원장은 내일 모레 역시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던 19일 수요일 날 오후 3시를 선언하는 것 같아요. 예, 역시 뭐 기자회견 같은 거 해서 대선 기자회견 열어서 입장을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예, 충정로에서 한다고 하네요. 참고해 주십시오. 내일 모레 안철수 관련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이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를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최영준 과장님은요, 해외 지표를 좀 잘 보자. 예, 지금 해외 지표가 지금 이제 Q3를 실시했지만 해외 지표의 흐름은 좋지 않을 거라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저녁 때 발표되는 뉴욕 제조업 지수는 시장에서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오늘 제조업 지수보다는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발표되는 주택 관련 지표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는 그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Q3가
왜냐면 이제 9월 달에 실시 이전에 8월 달에도 실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9월 달에 그렇죠. 실시가 됐잖아요. 예. 그 부분이 주택 관련 지표들이 계속 양호하게 나왔던 측면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부터 이제 발표되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계속 좋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상보다 조금 많이 낮게 나온다고 하면은 실망 매력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라. 그래서 많이 오른 것들은 조금 실현을 하시더라도 지금 그거로 인해서 조정을 받으셨을 때 신규 매수이기를 조금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 이슈들도 계속 발표가 되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이번 주는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이제 홀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뭐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지표 좋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안 좋아서 빠지면 이제 그때 사는 걸로. 예, 좋습니다. 사실 미국의 주택 쪽은 이제 조금 좋아지는 기미를 보여서요. 그 이제 주택을 더 좋게 살리려고 MBS 매입까지 매달 400억 달러씩 사들이겠다고 얘기한 부분이라 요거 추이는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전일 대표님의 변수는 역시 2050 얘기네요. 정고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에서 2014년까지 해서 한 1조 달러 정도의 자금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자금을 써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변수는 이렇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이었던 부분이 바로 2050포인트 부근입니다. 그때 쌓여있던 물량 자체를 지금 만약에 그 매물대 자체가 부딪히고 떨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도 그런 이슈 중에 하나로 보는 게 기관들이 오늘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줬거든요. 투신권에서 3,000원 이상의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투신권은 시작으로 해서 2,000포인트 이상에서 2,050 사이에는 아무래도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 하지만 오늘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 그 물량을 받쳐주면서 버티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높아질수록 2,050포인트 가까워질수록 당연히 추가적으로 아마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단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일단은 좋게 끝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 더 남아 있는 게 바로 자,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인데 지금 만약에 예산 통제법이 그대로 이제 진행될 경우에는 6천억 달러를 삭감을 해야 됩니다. 재정을. 그렇다는 건 이게 굉장히 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의 GDP에도 영향을 미칠 테고 분명히 또 실업률에도 미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에 굉장히 좀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50 부근에는 기관들도 아무래도 좀 수익 실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아무래도 적지 않게 수익 실현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외국인이 지금 최근 들어서 매수한 물량 자체가 지금 7일 연속 지금 순매수가 지금 들어와 주고 있는데 거의 지금 3조 가까이 되는 물량이에요. 굉장히 많은 한 2조 5천억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물량 자체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2050 부근에서는 일단은 좀 수익을 챙기는. 네, 일단 지금은 홀딩 하시되 제가 지난주부터 만약에 사셨으면 제 말대로 사셨으면은 충분히 2050포인트까지는 한 7에서 8% 정도 수익이 나십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후에 한 2주 만에 수익한 다음 주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이번 달 안으로 한 2050포인트까지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수익 실현하시고 현금 부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뭐 곧바로 우리 최영종 과장님도 같은 의견이신데 2050 정도에서 한번 수익 실현. 예, 2050 정도에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지금은 대형주의 장세지만은 네. 2050 정도 가게 되면 다시 코스닥도 돌아갈 수 있는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는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 네, 그때 이제 포트 변화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예, 좋습니다. 2050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량 다 매도하지 않더라도 일단 수익을 좀 챙겨야 되겠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으로 넘어갈까요? 최영종 과장님이 연기금 매수 종목 지속 접근 이거 진짜 연기금을 몇 주째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예, 연기금 9월 달은 제가 연기금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들 계속 들어오긴 하는데 변동성을 주면서 들어옵니다. 지난주 한 목요일까지 들어왔던 흐름들은 유럽계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Q3 이후엔 미국계 자금들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계 자금은 단기간에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유럽계 자금은 얼마든지 이제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반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투신권 같은 경우는 2,000선에서는 계속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물량들을 외국인이 다 받아줬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더 빠졌었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번도 보면은 연기금은 좀 매수 쪽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관 투자들의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평가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을 났던 부분들은 팔려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싸게 살려고 밑에서 받쳐서 사는 움직임도 나름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연기금이 산 종목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전혀 사지 않는다는 측면들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일정 이상 받쳐주면서 연금이 계속 하는 업종들이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와서 조금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 한 달간은 연기금 매수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변동성을 줄이면서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제가 그냥 말씀하신 동안 임의로 한 8월 말 24일 정도에서부터 연기금이 제일 많이 뭘 샀나 하고 보니까 예, LG전자를 제일 많이 샀네요. 잠시 후에 이제 LG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 수익률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수급 분석해 주셨던 남은우 원장님도 연기금 수급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면서 LG전자를 좋게 봐 오셨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김선일 대표님의 종목 선정 기준, 뭐 연기금 얘기는 한번 들어봤고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중국 1조 위안 수혜 이 두 가지를 같이. 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중국의 1조 위안에 대한 그 수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나 더 이제 빼먹지 말고 지금 알아두셔야 될 게, 자, 미국의 제조업 지수 자체가 제조업 가동률이 7월 달부터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80% 가까이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8월 달도 조금은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서 리쇼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제조업 회사들 다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끌어들여서 미국 내에서 지금 활동을 하라고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조업 그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당연히 미국 지표에 대한 부분, 특히 당연히 이쪽 제조업 관련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노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기계 관련주가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자, 중국에서 1조 위안에 대한 부분, 자, 180조 푸입니다. 자, 인프라가 굉장히 또 확충이 되면서 당연히 또 기계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또 눈여겨 보이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오늘 좀 제조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좀 물량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도 좀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이쪽이 기계 쪽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조금은 좀 참고하시고 매매를 하신다면은 좀 좋지 않은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 조짐까지 중국 인프라 투자 외에 조금 더 같이 종목 살 때 신경을 써보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뭘 살까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면 됩니까? 이제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최웅준 과장님은 삼성 테크윈을 역시 연기금이 좀 관심 보이는 오늘 종목인가요? 이제 말씀드린 종목은 연기금이 그동안 많이 샀던 종목보다는 네. 이제 연기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종목 위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뭐 지금 차트 흐름 잠깐만 보시면 차트 흐름상으로 이렇게 모양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8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한 67,5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어머, 많이 빠져 있네요. 네, 이렇게 빠진 예.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뭐 우려가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하지만 3분기 실적은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테크윈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항공우주 지분 한 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매각이 지연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같이 좀 낙폭이 과대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 뭐 이제 세 개 사업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방산 관련 업종, 반도체 장비 업종, 그리고 CCTV 관련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삼성그룹의 장비 업체로서의 이전 업그레이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 구조가 견조해지고 있는 측면들을 감안하면은 조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면,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지금 투신권에서는 계속 매도가 나와 있고요. 연기금도 한두 달 전까지 많이 사다가 최근에 좀 매도세가 나온 이후에 한 3일 정도 다시 연기금 매수가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투신권 팔 때 연기금은 그때부터 들어왔네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차트상으로는 좀 깨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종가상으로 제가 한 65,000원 정도 잡아드렸는데요. 한 65,000원, 한 64,500원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좀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한 74,000원 정도 보유를 하시고 내일 좀 실격화에 접근을 해보셔도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삼성 테크윈 얘기를 하셨어요. 대신 손절가는 차트를 조금 감안했을 때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간다. 64,500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선일 대표님의 뭘 살까요에 대한 답은 지난주와 동일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를 또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뭐 지금 수익이 한 4% 정도 나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추가적으로 날 가망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내용보다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두산 인프라코어 주봉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봉부터 말씀드릴 텐데, 자, 보시면은 주봉에 이제 선을 그리면 커다란 관점에서, 아주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두산 인프라코어는 굉장히 정확한 지금 W자 패턴을 지금 보여줄 그 타이밍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딱 보이시죠? 바로 이 타이밍에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이 정확한 지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봉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일봉을 보면서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일봉에서 실적 부분이 문제가 아닌, 자, 이 박스권, 단기적인 5월달부터 시작한 이 박스권 자체를 돌파하기 코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은
자, 정확하게 200일 선을 딱 돌파해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걱정은 뭐냐? 바로 이 부분이죠. 막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때처럼 5월 달에도 그랬고, 7월 달에도 그랬고, 8월 달에도 그랬고, 또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없었던 것들이 있죠. 바로 이제 중국이 이제 1조 위안을 풀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미국 제조업 가동률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뒷받침하듯이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씩 이제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그저께부터 해서 다시 한번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빠져나갔던 물량 자체를 조금씩 매수해 주는 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지만 확실하게 외국인들은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쪽 제조업 관련한 쪽 기계조 관련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좀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들이 오늘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 기관들이 26,000주가량 매도가 나와줬지만서도 금요일 날 58만 주가 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아직 좀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차트상으로도 지금 걱정이 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 걱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자, 중국과 미국의 힘을 받고서 올라갈 가능성, 이 아래가 아닌 바로 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디까지 갈 수가 있겠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제가 그거 드리면, 1차적으로 아마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단기 고점 부분이, 이 고점 부분이 뚫고 올라가는 그 고점 부분이 바로 21,000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다시 한번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 24,000원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그 가망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목표가 자체를 22,000원을 잡았던 이유는, 일단은 한번 21,000원 부분은 한번 무조건적으로 뚫고, 이 부분을 뚫고서 올라간 다음에 한번 어느 정도 고점 부분을 찍고서 다시 한번 내려올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22,000원으로 잡아 드리는 거지, 이 물량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뚫고 가니까 일단 정확하게 홀딩을 하시고, 아무래도 기관들의 매도량은 아직 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또 새롭게 기관들의 매수가 추가적으로 유입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아무래도 지속적인 매수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뚫고 2만원을 뚫고 올라가는 22,000원까지 무조건 가니까 홀딩을 하시고, 근데 손절가도 잡아 드려야겠죠.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매수했던 가격이 18,900원입니다. 근데 18,900원, 19,000원을 깨고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그때는 조금 익절을 하시고 좀 두산 인프라코 같은 종목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지난주보다 한 주당 1,000원 정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2만 원 이번엔 뛰어넘을 것이다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곧바로 AS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셔서 이미 이제 수익을 따라 하셨다면 4% 남짓 난 상황인데, 신규로 지금 사도 된다는 얘기신가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윗꼬리 자체가 지금 오늘 고점 부근에서 얼마까지 갔죠? 215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이 물량 자체 일단은 시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위로 가려는 그 의도 자체, 시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홀딩 하신다면은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목표가는 21,000원이 아닌 22,000원으로 유지하신다라는 두산 인프라코어 얘기였습니다. 오늘 추천과 지난주 AS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우리 최영준 과장님의 지난주 종목도 보겠습니다. LG, 역시 뭐 LG전자 다 그냥 두면 잘 가요, 요즘. 예, 요즘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접근할 마땅한 종목이 안 보일 때 조금 부담 없이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한 66,900원 정도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상승폭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좀 깨져 있기 때문에 조금 삼성테크인 접근하시는데 부담스러운 분들 입장에서는 LG 신규 접근하셔도 아직까지 무난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연기금들이 계속 사고 있는 측면들을 조금 감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을 잠깐 보시면 연기금들 계속 또 꾸준히 사고 있고요. 투신권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급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고, 연기금 계속 사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동안에 박스권으로 이루어졌던 64,000원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7만원 전까지는 무리 없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7만원 뚫고 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이상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LG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LG전자라든지 LD디스플레이, LG이너
여태 관련주들이 좀 계속 상승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향후 계속 제품이 나오는 휴대폰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계속 지속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7만 원 선 목표가 아직은 유지하시고 조금 접근을 하시면 조금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봉을 좀 봐주시겠어요? 주봉 보면 사실 뭐 7만 원 뭐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사실 올 만큼 또 왔다 싶기도 하고 그 다음 7만 원 다음에 목표가는 그럼 한 어느 정도로 만약에 7만 원 나오면? 다음에 목표가는요. 아무래도 이제 그건 제가 주봉으로 보지 않고요. 일봉으로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일봉 차트 상으로 봤을 때 한 7만 5천 원 선까지 매물 표시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7만 2, 3천 원 조금 뚫고 가는 흐름 지금을 조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3.7% 정도 수익 중인데 따라 하셨던 분들은 LG 그냥 목표가 7만 원 정도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홀딩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주회사 LG 지금 신규는 조금 늦었나요? 예, 신규 접근하셔도 좀 무난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LG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이노텍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지만 지주사 관련해서 지금 SK라든지 GS에 비해서 SK는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좀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네. GS는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두산이라든지 LG 관련주들은 아직은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신 수익률 구간 좀 짧게 잡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장중에 조금 등락을 거듭했을 경우에 조금 신규 포트 전입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목표가는 짧게 7만 원 네, 정도. 7만 원 보시고 그걸 강하게 돌파한다고 하면은 한 7만 2천 원 정도까지 보셔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7만 원 혹시 돌파하고 나중에 또 좀 이거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외로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다이렉트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전략 종합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영준 과장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의 도움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중국 상해종합지수 보니까요. 낙폭이 약간 더 깊어집니다. 마이너스 1.4%, 209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중국이 이번 주 후반에 제조업 지표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날이 20일이고요. 당장 오늘 밤에는 뉴욕의 9월달 제조업 지표가 나옵니다. 이것부터 해석들이 분분할 것 같으니까 오늘 밤 미국의 뉴욕 제조업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부터 결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장 일정 2부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